이곳 도로는 제한속도 80입니다. 불박차 2차로 가고 있습니다. 앞차랑 좀 바짝 붙은 느낌이 있죠? 예. 조금 거리를 더 뒀으면 좋겠는데, 이 차 왜 이래? 이런. 아니, 와, 다른 차랑 또 사고 날, 2차 사고 안 난 게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차랑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좀 아쉬워요. 그런데, 자, 가고 있을 때,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서, 예, 저 깜빡이 보일까요? 깜빡이를 언제 킵니까? 깜빡이가, 이때 깜빡이 들어오는데요. 저 깜빡이 과연 보일는지,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불박차가 빵 해주는데요. 언제쯤? 요때 빵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번 사고, 변호사님, 평소에 변호사님 영상을 즐겨봅니다. 1년 전에, 이게 언제 있었던, 2019년 10월이네요. 예전 사고인데요. 저 변호사님 영상 보다가 비슷한 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재작년 가을쯤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상대차가 꺾기 전에, 숄더 체크가 우리말로는 꺾기 전에, 영어로는 숄더 체크라고 그러죠. 꺾기 전에 안 하고 끼어드는 바람에 경고차 안에서 크락을 빵 했더니 그 차가 저랑 부딪히진 않은데 가다 쾅쾅쾅쾅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빵으로 저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혹시 저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 났으면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숄더 체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른 채널에도 올렸었는데요. 거기 다른 댓글 중에 아니 양보를 했어야지, 양보를 안 해서 일어나는 사고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자, 불박차가 양보를 해줄 수 있었는데 양보 안 해준 게 아쉽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상대차가 깜빡이 킨 거 APL에서 안 보이지, 그 정도는 바로 있는 게 보이겠나. 그리고 상대차가 가까이 다가올 때 빵 해주는 건 뭘 할 수 있겠나. 양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불박차의 잘못 없다, 100대 빵이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어떻게 보세요? 저는 2번 선택하겠습니다. 잘못 없다. 예. 그런데 다른 그 커뮤니티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아니 양보해줬어야지, 양보 안 해줬어, 왜, 뭘 잘했다고 그래, 막 그런 글이 있었나 봐요. 예, 뭐 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한데 뭐 저런 경우에 아마 앞차를 생각은 했겠지만 옆에서 그것도 깜빡이가 우리가 시야가 보통 일반적인 시야가 이게 180에 한 160까지 본다고 그래요. 160도 보기 어렵죠. 그죠? 이 정도 보죠. 운전할 때 특히 여길 보죠. 그렇죠. 네, 저도 그 기관사 시험 볼 때 그 검사 받았는데 이렇게 어디까지 보이냐고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보이고 옆에 PD님 보이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앞이 중심인데 옆에 깜빡이를 바로 그 순간에 켜서 아마 보고 그건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이다. 즉 불박차에 잘못 없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대 깜빡이 켜고 봤나요? 보셨나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였대요.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대차 깜빡이 켜질 때 보세요. 이때 깜빡이. 이게요. 지금 깜빡이 여기서 켜지는데요. 나는 시야가 이만큼이죠. 이건 안 보입니다. 게다가 이 A필러 각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상대차가 이때까지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이때 빵 해주는 거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앞에 차와의 안전거리 지키지 않은 거 그건 별개 문제죠. 안전거리 안 지켜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차가 들어오기 전에 옆을 봤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오고 있는 불박차를 못 봤다는 거. 근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요, 상대차 AP가서 안 보였을 상황인데 아예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차를 인지한 순간은 이미 차선을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제가 빵! 그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제보한 그
사이트에 댓글 중에 상대 운전자가 불박차 빵 한 것에 놀라서 사고 난 거다라는 글이 있던데요. 그럼 제가 빵 한 게 잘못인가요? 그냥 고수 빵을 했으면 안 돼. 빵하면 놀래잖아.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크락션 소리에 놀랐고 그래서 사고 났다. 그래서 불박차에게 빵 한 거 잘못이다. 아니 빵을 해주지 않으면 불박차랑 사고 났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나한테 달려드는데 아니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지. 빵 한 거 불박차에게 잘못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예, 빵 한 것 때문에 사고 났으니까 불박차 잘못 있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어떠세요? 2번 없다. 잘못 없다. 저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빵 하는 거 말고. 저게 순간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저절로. 나오던 식으로. 하고 그냥. 예. 여러분들 100% 불박차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 저기서 빵 해준 게 뭐가 잘못이고, 그리고 저렇게 들어오는데 저걸 어떻게 양보를 해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빵 안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강도가 덤벼드는데 강도에 하라고 소리쳤더니 강도가 넘어졌어요. 그럼 내가 잘못인가요? 소리친 게 잘못인가요? 아주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네.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밤인데요. 불박차 가다가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밤에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런. 아이고. 사람이죠? 예, 사람. 아이고. 자, 여기서 가고 있는데요. 어디서 나타나나요? 지금 나타나네요. 무산 쓰고. 예, 무산 쓰고 사람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옷. 지금. 예, 검은 옷 입고요. 다리 부러져서 진단이 14주 나왔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이거는 다리 부러진 거는 중상해가 아니죠. 뼈 붙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험 처리 그냥 끝나고 공소권 없으면 텐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형사합의 되지 않아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과정에서 물론 재판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합의가 되면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소 기각이 돼요. 혐의가 있느냐 잘못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요. 공소권이 먼저죠. 그래서 나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경찰은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그냥 공소권 없음 그렇게 끝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공소권이 있어요. 왜?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죠? 그리고 합의 안 됐죠? 재판 결과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 운전자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즉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유죄고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이곳 제한속도 60도로인데요. 불박차 한 5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 운전자 잘못 있나요? 없나요? 무죄. 무죄. 미안합니다. 저 중상 다리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 밤중이고 이 검정색 특히 밤에는 옷을 좀 이렇게 형광색이라는 게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우리 동네를 달릴 때 아침 저녁에 심지어 대낮에 달리기 할 때도 저는 항상 운동복 위에다가 형광색의 그 건설 노동자들 입는 거 그걸 입고 다닙니다. 엑스밴드 같이 돼 있는 거요? 네네. 그걸 합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그 군에서 배운 겁니다. 군에서는 항상 그 달리기 할 때 운동할 때는요.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그 소대원이 달리는 중대원이 달리는 한 명이 나와서 교차로에서 손으로 이렇게 교통 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나라에서 좀 겨울특이 같은데 검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예. 위험하죠. 예. 여러분들 투표 결과 88%는 무죄, 12%는 유죄입니다. 12%가 유죄인데요. 저거 피할 수 있나요? 보이겠습니까? 껌껌한 밤에. 물론 불박 영상이 운전자 눈에 실질적으로 보였던 건 이보다 조금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썬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불박 렌즈가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요. 이분께서요. 저한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뭡니까? 상대차 맞은편 소노차 저 건너편의 소노차에 라이트 불빛에 딱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딱 지나가고 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가고 있었어요. 아니 중앙선 넘어서 왕복 6차로 도로에서요 이렇게 건너오는데 나한테 미리 안 보이는 거를
건너편에서 오던 차에 라이트 불빛, 거기로 들어가면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없어지죠. 아주 스트레스가 되죠. 요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어디쯤에서 상대가 무단횡단자 어디쯤에서 묻힐까요? 자, 맞은편 차 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차 오죠? 예. 요 차. 저 차에 묻혔어요. 처음에 차 한 대는 요 차가 번쩍하고 왔네요. 저 때 왜 그러지? 근데 없네. 없어. 이때. 지금 요 차 불빛에 묻혀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거 정말 피하기 어렵죠. 이번 사고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에 번쩍한 건 아까 지나간 거고요. 법원에서 저렇게 밤에 무단횡단한 사람, 검은 옷을 쓰고 무단횡단한 사람, 특히 맞은편에서 라이트 불빛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과속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고 뭐 딴짓한 것도 핸드폰 통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잘못한 게 그냥 앞을 잘 보고 왔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못 피한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에서는요. 저런 사고 100대 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일단 차가 가해자다. 그리고 차가 잘못이다. 그리고 검사들도 경찰에서 차의 운전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그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안 보이지 않느냐. 미리 보였어야 피하지. 밤에 비까지 내리는데 검은 옷을 입고 우산까지 쓰고 그리고 주변 살피지도 않고 맞은편에 쏘는 차에 불빛 때문에 가려서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보였을 때 너무 가깝고 도저히 정지거리가 안 나온다. 따라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운전자가 딴짓을 했다 그러면 핸드폰 통화를 했다든가 문자를 했다든가 또는 과속을 했다든가 또는 술을 마셨다든가 그런 법규 위반이 있다고 그러면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겠지만 운전자는 앞만 잘 보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이런 취지에서 요즘은 무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무죄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저 피해자 다리 다친 부분에 대해서 다리가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서 치료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유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실형 선고 받을까요? 아닙니다.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유죄로 본다 하더라도 처벌을 세게 못한다. 벌금형 정도일 겁니다. 벌금형 1주당 30에서 50만 원이에요. 근데 50만 원은 나한테 잘못이 클 때고요. 물론 종합보험 가입 안 돼 있으니까 주당 50만 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만 원 해봤자 700만 원이죠. 근데 14주니까요. 상대 잘못도 상당히 오히려 100% 상대 잘못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벌금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한 3, 400만 원 될까요? 이번 사고는 벌금 낼 돈 정도. 지금 벌금을 이분이 600만 원까지 형사비금을 얘기했었답니다. 600만 원에 형사비해달라는데 상대가 거부한대요. 받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박차 3차로 가고 있습니다. 장속도 50도로고요. 네, 저 앞에 보죠? 차들이 그냥 가네요? 예,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어허. 아이고. 아니, 좀 멈춰야지. 아이고. 아이, 참나. 자, 이럴 때요. 여기서요. 신호는 녹색 신호죠. 녹색 신호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저기 왜 멈춰 있겠어요? 이 차가, 지금, 자, 119 구급차가요. 전조등 켜고요. 그 다음에 경관등도 돌아가고요. 삐우. 이거는 내가 좀 어떻게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그냥 가면 돼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줘야죠. 멈춰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오토바이 지나가고, 까무차 지나가고, 또 삐우 하고 있는데, 계속 지나가면 어쩌란 얘기예요. 이 신호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긴급 자동차가 접근해 있을 때는,
교차로에서 좀 더 멈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차로 아닌 것은 양보를 해줘야 되죠.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1초가 급한데 계속 그럼 멈춰서 있는 불박차만 바본가요? 당연히 양보를 해줘야죠. 당연히. 네, 저렇게 그냥 가는 차들 저거 내시널에서 그냥 간다?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 가족을 태우러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걸 보면 제가 할 말이 아주 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양방향에서 차를 다 멈춰줘야 됩니다. 양방향에서. 그게 지금 구급차 오는 방향의 차도 멈춰줘. 멈춘다는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 갓길 쪽으로, 이 노견 쪽으로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이미 차가 오는 걸 보고 이쪽 차들을 다 서행을 해야 됩니다. 서행해야 되는데 그건 뭐 철저하게 합니다. 소방차든 구급차든 간에, 그죠? 근데 지금 저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간다는 것은 아마 저 카메라가 있으면 다 처벌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럴 때 처벌이 양보하지 않았을 때 승용차는 6만 원, 그리고 이 승합차는 7만 원에 이제 범칙금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럴 때는 그 만 원씩 더 돼서 7만 원, 8만 원에 과태료 처해지죠. 근데 7만 원, 8만 원의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뒤에서 오면 옆으로 비켜주는 거 그건 아는데 네. 맞은편 것도요. 맞은편 차가 와서 앵앵 하고서 왜 그러겠어요? 내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방향에서 양보해야 되죠. 양보가 뒤에서 오는 차에 대해서는 내가 비켜준다? 그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긴급 자동차는 중앙선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쪽에 막히고 저쪽에 뚫리면 이쪽으로 앵앵앵 하면서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죠? 왜? 신호 다 지키면 언제 가겠어요? 불 다 타고 그다음에 환자 사망하잖아요. 그럼 물론 무턱대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앙선 넘어가거나 또는 빨간불에도 지나갈 수 있을 때는 다른 차들이 양보해 줄 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안전에 다른 차들의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다른 차들이 양보해 그래서 앵앵앵 하면서 다른 차들이 양보할 때 그때 지나가잖아요. 한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 울리거나 또는 경광등 켜고 접근하면은 그러면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 정지해야 된다. 근데 교차로에는 지나가게 내비둬야 돼요. 교차로에 막히잖아요. 네. 그리고 교차로 위의 곳에서는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는 긴급 자동차 접근하면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 뒤에서 오는 쪽만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든 어디서 보이든 간에 있으면은 내가 딱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그냥 지나간 거 저건 안 되죠. 범칙금 6만 원, 7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7, 8만 원. 과태료 항상 만 원씩 더 내죠. 앞에 거는 승용차, 뒤에 거는 승합차입니다.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여러 대가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저 구급차하고 좀 비슷한 사례가 학교 통학버스가 왔을 때도 저희 동네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급차, 통학차가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릴 적에 맞은편 차도 멈춥니다. 예, 올서도 예. 움직여야만 가게 돼 있고. 예. 불박차 운전자 아이디 풍류이십니다. 풍류님께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 서행후 비상등 켜고 정지했지만 제 옆차선, 제 차보다 뒤에 있는 차들이 모두 지나기 바빠 보여요. 분명 옆차선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비상등 켜고 정지하는 거 보였고요.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려서 쌩하고 지나간 차들 제발 스티커 밟아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급차 보조석에 앉은 구급대원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아니 당연한 걸 고맙다고 손 인사받으니 당연히 모든 차가 멈춰서 양보했어야 됩니다. 지금 저 구급차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급한 상황에 긴급 출동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신호등 잘 보세요.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 전멸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빨간불인데 차들이 그냥 다 지나가네요. 그냥 다 지나가요. 그냥 다 지나가요. 그냥 다 지나가요. 또 지나가요. 나는 멈춰 다른 차도 그냥 지나가요. 오른쪽에 소방서예요. 소방서에서 네 119급차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더니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요. 저 앞에 신호등이요. 신호등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저 신호등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적색 전멸 껌뻑껌뻑 하다가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빨간불로 바뀌는 다른 차들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신호등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른 이때 저 차가 나가고 난 다음에 껌뻑 하더니 녹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번 영상이요. 어떻습니까? 저기가 소방서니까, 저 소방서는 저거 일반 신호등 달러. 저기서는, 소방차 나가려고 그냥 저거 빨간불 켜진 거야. 그럼 우리 그냥 가도 돼. 단지 조심만 하면 돼. 출동하는 차 있으면 양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도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신호등도 지켜야 되겠습니까? 소방서 앞에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과 달리 소방차 나올 때만 양보해주면 되고 빨간불이더라도 그냥 가더라도 신호위반은 아니다라는 의견 1번. 빨간불이면 당연히 멈춰야 되지. 그냥 가면 신호위반이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2번. 2번. 예. 근데 저기 신호등이 보통은요. 녹색, 황색, 빨간불 그렇게 되는데 저기는 황색도 아니고 그냥 빨간불이 껌뻑껌뻑하다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소방서에서 자동차가 나온다는 예비 그건가요? 경고? 일반적으로 소방서 앞에 예. 소방서 앞에 저기 신호등이 있는 데도 있고요. 예.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신호등이 없으면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하나요? 와서 차를 세우라고 그러죠. 수신호. 차를 세우라 하고 차를 갖다 이렇게 출동시키죠. 예. 그런데 그 수신호는 그것은 경찰관의 수신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소방대원의 수신호는 소방차 긴급 자동차를 출동시키기 위한 그럴 때는 그 소방대원의 수신호가 그 신호를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신호 위반이에요. 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방대원이 와서 저 신호등이 있는 데서 신호등이 있어도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소방관이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수신호가 우선이잖아요. 신호기하고 경찰관의 수신호하고 다를 때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고요. 그 경찰관의 수신호와 똑같은 것이 모범운전자도 있죠. 또 군사경찰, 헌병도 있죠. 그 다음에 소방대원도 있죠. 이렇게 멈추라 그러면은 그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수신호하는 것보다 신호등을 바꿔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는 그걸 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호기가 자동적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경찰관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서 작동하면 그런 건 신호로서 의미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별로 없을 때 내 버튼식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차량 신호 빨간불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 녹색 불로 들어오고 그런 데가 가끔 보이죠? 네, 저 의지에 좀 이렇게 저 밖으로 나가면은 그것도 내가 누르잖아요. 내가 눌러서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소방서에서 소방차 출동할 때 작동을 시켜서 신호를 바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2%는 그냥 가도 된다는 의견이 있네요. 놀랍네요. 100%죠. 100% 아니라 당연히 멈춰야죠. 지금 그 2%는 한민술 TV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잘못 그렇겠네. 네, 잘못 눌렀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멈춰야 됩니다. 신호등은요. 그리고 처음에는 바로 빨간불 나오면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황색 신호로 가기 전에 빨간불 전멸한 거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고 그리고 거기서 앵앵앵 지금 오디오는 없는데 앵앵앵 하고 있는데 다른 차 다 지나가서 깜짝 놀랐대요. 질문이 하나 예. 있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 말씀하시면서 모범 운전자 또 무슨 군 경찰 말씀하셨는데 군사경찰. 그런데 혹시 해병 전후에서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네, 해병 전후에 또는 보이스카우트 그런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수신호 이 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 의무 경찰 그리고 모범운전자 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내가 가다가 나 모범운전자 나 여기서 할래 그건 아니고요. 보면은 출퇴근 시간 할 때 딱 정리돼 자기가 자지가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군사경찰은 군대 이동이라든가 그거 보여드릴까요? 헌병 말씀. 헌병이죠 옛날 헌병. 네. 자, MP. 네, MP 밀리터리 폴리스. 네. 자, 여기서요 교통정리. 도로를 통하는 보행자, 차마, 운전자는 그럴 때는 신호기 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된다. 누구예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그리고 보조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관 말고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서 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 거기는 누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조 2항에는 신호기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신호기하고 또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때는 그럴 때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야 된다. 수신호 우선이에요. 그리고 도로교통 시행령이 나옵니다. 도로교통 시행령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범운전자. 그리고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옛날에 헌병, 지금 군사경찰, 그리고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이 소방공무원의 수신호, 그것은 신호기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잘 보이게 신호등을 네. 빨간불로 바꿔준 거죠.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